자, 체면에 걸리면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체면에 걸리면 어떤 느낌일까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체면이 걸리면 거울 같은 요법이 되지 않을까. 거울 같은? 네, 나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게 체면이 아닐까. 아닙니까? 질문 잘못했어요. 아니요. 저기 뭐 잘못된 거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신 게 중요해요. 이세 틀린 건 없어요. 저는 질문이 많아서 좀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질문. 초유의 대답이다. 아, 거울에 비춰서 처음 아니 이제 질문을 뭐든지 하세요. 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질문하세요. 제가 느끼는 체면은 거울 같은 느낌을 들어서 체면하는 걸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거울 같이 보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거울은 나의 모습이 뭐가 묻었는지 다 알지만 체면은 내 안에 있는 부분이 다 이렇게 나와서 나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져서 나와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예. 때문에 그 의미군요. 그 의미로 제가 거울이 아닐까. 나의 어떤 숨기고 싶은 네. 부끄러운 이런 모습들이 막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체면을 통해서 연출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저 개인의 오만일 수도 있고요.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세요. 체면에 들어가면은 나의 그런 과거가 더 주어지지 않을까, 숨기고 싶은 과거가 더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체면에 걸려도 의식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나는 안 걸린다 그러고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돼요. 이제 체면에 걸리더라도 맡기면 체면에 걸려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의식이 있으면 그것도 체면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체면에 걸리면은 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무의식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의식만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의식만 있는 상태라면 체면에 걸리면 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영역이 올라오는 거죠. 네.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의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체면에 들어가면은 요 상태에서 요것도 물론 있어요. 요것도 의식도 있고, 자, 일정한 이 무의식의 부분이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네네네. 이게 무의식에 잠재된 부분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바다에 보면 물이 빠져버리면 바닷물이 빠져버리면은 그 밑에 이제 수면 아래 잠겨있던 어떤 작은 섬이 있잖아요. 네네. 섬이 올라올 수가 있죠. 이게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섬이 안 보여. 근데 썰물이 빠져나가면은 섬이 보여. 그렇죠? 그런 원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지 않는 나의 모습은 안 볼 수가 있어요. 보기 싫은 건 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너무 근데 옛날에 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힘든 과거를 보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그런 사건은 그냥 못 보죠. 아니 안 보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학대받았던 기억이라든지 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폭행이라든지 이렇게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묻혀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내 의식이 판단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걸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면에 걸리더라도 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체면에 걸리는 거지 누가 걸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도를 하더라도 그냥 걸리는 거지 제가 그런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상형 이사님이 난 체면에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아무리 유도해봐도 안 걸릴 거야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그럼 안 걸려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래 한번 따라 해보지 뭐 마음을 한번 맡겨보지 뭐 한번 유도하는 대로 가보지 뭐 이렇게 마음을 열잖아요. 그럼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체면사와 내담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체면적인 라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담자가 체면 상담사를 믿고 신뢰하고 자, 마음을 같이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체면 상담사가 체면을 건다 하더라도 체면에 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은 둘이지만은 마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체면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장 잘 움직여지는 상태가 바로 체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마음이 가장 잘 움직이는 상태. 그러면은 어떨 때 마음을 가장 잘 움직여 줄 수가 있을까요? 어떨 때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맡겨줄 수가 있죠. 첫 번째 편안한 사람, 누군지 믿고 신뢰하는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안 했느냐? 사실은 많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 우리가 편안한 친구랑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꼈나요? 네. 그렇죠? 편안한 친구, 편안한 가족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볼 때 푹 빠져들었나요? 네. 재밌는 영화, 재밌는 드라마, 그죠? 뭐 게임을 할 때, 또는 핸드폰에 무슨 누구랑 카톡을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을 지나치죠? 이렇게 이제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러면서도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 이 모든 게 이제 체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대로가 좋은 상태, 이대로. 지금 이대로 난 너무 좋아.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이야, 한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이대로 너무 좋아. 그런 느낌 같지 않아요? 내가 물론 눈을 뜨려면 뜰 수도 있어. 뜰 수도 있지만, 이야, 5분만 더 잤으면 좋겠어.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이 상태. 너무 편안하고 좋죠? 네. 근데 이제 밖에 누가 뭐 화장실에 물 내리고 뭐 싱크대에 또 설거지를 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죠. 들리지만 그대로 편안한 상태에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체면 상태죠. 또 운전을 할 때 계속 우리가 긴장하면서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또 빨간불이 켜질 때는 우리가 브레이크도 밟고 긴장을 하지만, 근데 이제 넓은 도로 또 쭉 펼쳐져 있는 긴 그 넓은 도로를 달릴 때는 그냥 멍하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지 않아요? 이것도 체면 상태예요. 터널시야라는 것은 이제 눈이 쫙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체면에 많이 걸려봤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사님?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체면을 많이 걸었는데 네. 일단 그 속에 빠져드는 게 체면이에요. 그렇죠. 체면은 빠져드는 것, 몰입하는 것, 집중하는 것, 편안해지는 것, 내 마음을 맡기는 것. 이게 다 체면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 이제 뇌파에 보면은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가 있어요. 베타파는 의식 상태, 세타파는 잠을 자는 상태, 자, 알파파는 잠자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의 중간 상태. 의식도 있고 잠자는 것처럼 그 편안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서 편안한 그 이완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알파파고, 이게 바로 체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알파파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알파파 상태가 되면은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알파파 상태에서 상상하는 이런 것들은 잠재의식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알파파 상태에서 자기 암시를 하잖아요. 뭐 나는 올해 10억을 벌었다. 이렇듯이. 나는 10억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해요. 그럼 이게 잠재의식의 지시 명령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10억을 이제 벌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 잠재의식에 연결되어 있는 이 암시는 에너지 파동을 만들고, 이 에너지 파동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내가 10억을 벌었다라고 이렇게 암시를 해버리면은 실제 10억을 벌 수 있는 현실이 만들어지고 결국 10억을 벌게 되죠. 우리가 지금 체면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잠재의식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재의식으로 무의식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송강민 총장님 항상 이야기하는 잠재의식이 무의식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게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의식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라. 우리 황영구 선생님하고 우리 이상희 이사님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쁘잖아요. 왜 바쁠까요? 왜 바쁘냐면은 무의식이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해주니까 그래요. 무의식이 일을 안 하니까 내가 혼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혼자 일을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몸이 하나인데 혼자서 아무리 24시간 일을 해봐.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부자들은 혼자서 일을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부자들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일하게 만들죠.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돕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송강민 총장님 이야기대로 난 한 번도 돈을 벌려고 애써 본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애를 써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나는 돈이 항상 벌려.
카드 값만 한 달에 700만 원씩 나간대요. 카드는 주로 어디에 쓰느냐? 접대비, 뭐 술값이라든지 뭐 식사값. 700만 원을 이렇게 쓰는데 뭐 총장님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버세요? 내가 700만 원 카드를 쓰니까 그 이상을 벌겠지 뭐. 그렇지만 나는 그 돈을 벌려고 애를 안 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체면에 들어가서 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그 이상의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상상을 하죠. 돈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 상상을 하죠. 그러면서 그게 실제 이루어진다고 믿어버리죠. 그게 무의식인 거예요. 그렇게 믿어버리면요, 그 믿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잊어먹잖아요. 그 자체를. 그러면은 어느 순간 누군가 와서 또 등록도 하고 돈을 가져오고 누군가가 또 뭐 돈을 갖다 주고 뭐 계속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상상한 것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의식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몸을 가지고 막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몸으로 일을 하는 거는 조금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 야, 몸으로만 일을 하지 말고 이제 무의식 일을 하게 만들었어. 이제 파출색이니까 돈이 들어온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펜으로 써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생각가 새기지 말고 무의식에다가 새기지. 자 그러면 자 원리를 이야기해 줄게. 이제 교재 있잖아요. 네. 교재 첫 페이지나 잘 보이는 곳에 아까 썼던 1번 그 목표도 좋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를 하나를 한번 써보세요. 목표를 나는 언제까지 뭐뭐 한다. 우리 이상희 이사님이 이제 돈이 필요하면 난 올해 연말까지 매달 뭐 1,0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가 원하는 목표를 쓰는 거죠. 뭐 올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 이거죠. 올 연말까지 얼마를 번다. 뭐 그게 너무 급박하면은 내년으로 해도 좋고요. 2024년에는 나는 매월 1,000만 원을 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쓰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한숙기 이사님이 쓴 것처럼 난 언제 밥상 있는 뭐 책방 한숙기를 캐면 지유 상담센터를 오픈한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써보세요. 지금 이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봐야 돼. 이 목표를 지금 쓴 목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봐야 돼. 자 그래서 교재 첫 페이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를 위한 거니까 써보는 겁니다. 이게 교재 첫 페이지에 쓰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매일 이걸 볼 수 있도록 책을 펼치면 매일 볼 수 있도록 써보시라는 거죠. 종이 여백에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쓰세요. 이건 공개 안 해도 되니까요. 나를 위한 목표로 쓰시는 거죠. 이거는 뭐 창피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게 이루어지면은 나머지는 그냥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이게 메인 목표로 쓰고 메인 목표. 보통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 한 가지는 대개는 이제 돈과 관련된 목표나 또는 일과 관련된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쓰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쓰셨으면 이 한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성공 결과물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봅니다. 결과물. 아까 우리 A프레임 아웃컴에서 이제 봤던 그 결과물 있잖아요. 성공 결과. 또는 증거물. 이게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은 뭐가 있을까? 귀로 들을 수 있는 결과물은 뭐가 있을까? 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오감 차원의 오감 차원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결과물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잠시 후에 제가 체면을 가르쳐 드리면 이제 그 체면 속에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샀다면은 뭐 몇 층짜리 집, 자 그 집안의 내부는 어떤 인테리어로 또 어떤 가구, 어떤 TV, 뭐 어떤 소파 이런 것도 상상이 되셔야 돼요.
이제 그 구체화 시켜놓고 이제 저한테 이제 체면을 지금부터 공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썼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눈을 감고 물론 상상해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근데 체면 상태에 이걸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체면 상태에서는 알파파의 두뇌의 뇌파가 만들어지면서 이 잠재의식, 무의식과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무의식은 에너지 파동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파동이 만들어지면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게끔 저 끌어당김의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크릿 책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시크릿 책에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마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근데 체면을 소개하진 않아요. 체면을 소개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체면을 해야만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행되는 거예요. 시크릿이 실행되는 건 바로 체면이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체면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는데, 첫 번째 점진적 신체 이완 기법, 이걸 오늘 한번 잘 배워봅니다. 다음에 복습을 하겠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우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편안하게 이완을 하기 중요해요. 눈.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었을 때 눈 뜨기 싫죠? 그죠? 눈 뜨기 싫은 그 느낌을 만들어야 돼요. 눈 주변의 근육이 완전히 풀려서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그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유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머리 정수리에서 이마, 그 다음에 양볼, 위아래 입술, 입안의 치아, 혀, 목천정 모든 근육이 다 풀리도록 상상합니다. 목 주변에 근육을 다 이완시켜 주시고 어깨, 팔뚝, 팔꿈치, 손목, 10개의 손가락까지 다 긴장을 풀고 이완을 시킬 거예요. 가슴, 배, 아랫배 힘을 쭉 빼고 긴장을 풉니다. 등, 허리, 엉덩이, 양허벅지, 양무릎, 양다리, 양발목, 양발바닥 10개의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을 쭉 빼고 긴장을 푸는 게 바로 점진적 이완법이죠. 너무 쉽죠? 이미 다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 편안하게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합니다. 아랫배에 풍선이 하나 들어있다고 상상하세요. 숨을 쭉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립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게 되면 아랫배가 풍선처럼 작아집니다.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이완이 된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눈 주변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눈 주변의 근육이 완전히 풀립니다. 눈 주변의 근육이 완전히 풀립니다.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근육이 완전히 이완이 되어서 아주 편안하게 두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눈동자에 힘이 쭉 빠집니다. 눈동자에 힘이 빠지고 위아래 눈꺼풀에도 힘이 빠지고, 자, 위 눈꺼풀은 마치 큰 바위 덩어리가 내리 누르는 것처럼 아주 무겁게 아래로 내리 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위아래 눈꺼풀이 마치 강력 본드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하지만 정말 눈을 뜰 수 없거나 눈을 뜨기가 싫을 겁니다. 한번 체험해 볼까요? 좋아요. 눈을 한번 떠볼게요. 하지만 정말 눈을 뜨기가 힘들 거예요. 자, 눈을 뜬 분은 다시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시면 2배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이번엔 정말 눈을 뜰 수 없다고 믿으세요. 정말 나는 눈을 뜰 수 없다고 믿습니다. 눈을 뜰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있고 눈을 뜰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있죠? 맞아요? 자, 제가 뭐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되어야 됩니다. 제가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눈을 못 뜨는 겁니다. 못 뜬다고 믿기 때문에, 못 뜬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을 못 뜰 수 없다고 믿으세요. 나는 눈을 뜰 수 없다. 나는 눈을 뜰 수 없다. 나는 눈을 뜰 수 없다. 눈을 뜰 수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럼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확신의 문제입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눈을 한번 떠볼게요. 그럼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왜냐? 눈을 뜰 수 없다고 믿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체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몸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마 힘을 빼겠습니다. 이마 주변 힘이 쭉 빠지고 양볼에 힘이 쭉 빠집니다. 위아래 입술에 힘이 쭉 빠집니다. 입안의 치아와 입천정, 혀, 치아에 힘이 쭉 빠집니다. 목성대에 힘을 쭉 빼주세요. 목성대 힘이 쭉 빠집니다. 근육이 완전히 풀립니다. 양 어깨 힘을 빼주세요. 어깨 근육을 쭉 풀어주세요. 어깨.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깨가 많이 뭉쳐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 근육 하나하나가 편안하게 이완이 된다고 상상합니다. 양 팔뚝, 양 팔꿈치 힘을 빼고 양 손목, 10개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아주 편안하게 말이죠. 네, 좋습니다. 이제 가슴에 힘을 빼고 배에 힘을 빼고 아랫배에 힘을 빼줍니다. 가슴배, 아랫배 힘이 쭉 빠집니다. 등에 힘을 빼세요. 허리에 힘을 빼세요. 엉덩이에 힘을 뺍니다. 등과 허리, 엉덩이에 힘이 쭉 빠집니다. 자, 좋아요. 이제 양 허벅지 힘을 빼고 양 무릎에 힘이 빠집니다. 양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근육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양 발목 힘이 빠집니다. 양 발바닥 힘이 빠집니다. 10개의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쭉 빠진 편안함을 느끼세요. 편안합니다. 이 편안함을 충분히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넓은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주 넓은 바다입니다. 과거에 가보았던 바다일 수도 있고 최근에 가보았던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상상하면 어때요? 가슴이 확 트이죠? 가슴이 확 트인 그 편안한 느낌을 느껴보는 거죠. 네, 좋아요. 이제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의 울음소리, 저 멀리 백고동 소리도 들립니다. 내골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 시원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를 보니까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모래사장을 한번 걸어 가볼까요? 이왕이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한번 걸어봅니다. 좋아요. 한번 걸어갑니다. 제가 숫자를 하나부터 10까지 세어 올라가면 모래사장을 다 걸어갑니다. 그리고 보다 깊은 체면 상태에 빠져들어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모래사장을 걸어갑니다. 발바닥에 와닿는 모래의 촉감을 느껴보세요. 간질간질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둘, 계속 걸어갑니다. 더 깊게 이완됩니다. 셋, 더 깊게 빠져듭니다. 편안합니다. 넷, 다섯, 아주 편안합니다. 깊게 이완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아요. 아주 깊게 이완됩니다. 아홉, 열. 아주 편안한 체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잠재의식의 깊은 문이 열렸습니다. 이 편안함과 깊은 이완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를 머리에 떠올리세요. 정말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의 강력한 목표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목표를 머리에 떠올려봅니다. 마음의 칠판이 하나 있다고 상상하시고요. 마음의 칠판에 분필을 들고 목표를 한번 써봅니다. 나는 언제까지 뭐뭐를 이루어서 어떤 상태가 된다. 자, 마음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나는 언제까지 뭐뭐를 이루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어떤 상태가 된다. 이제 이 목표가 이루어진 모든 결과물을 머리에 돌려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이런 모든 결과물들을 머리에 돌려봅니다. 목표의 결과물들, 밝고 선명한 화면 속에 이제 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축하하고 칭찬을 하고 찬사를 보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말도 한번 들어봅니다. 긍정의 말들 어때요? 기분 좋아지죠? 이제 이 목표가 이루어진 긍정의 느낌을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 네, 긍정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성취감, 뿌듯한 자부심,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기분 어때요? 너무 좋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영화.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 봅니다. 앞에 큰 영화 스크린이 있다고 상상하시고, 이 스크린 속에 내가 이런 모든 성공의 결과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쭉 펼쳐봅니다. 한 편의 영화가 되는 거예요. 밝고 선명한 화면 속에 내가 이런 모든 성공의 결과물들이 영화처럼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세요. 기분 좋은 장면입니다. 행복한 장면입니다. 나도 멋진 장면이에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면 고개 까딱까딱합니다. 좋아요. 이제 내 마음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새겨주세요.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을 보장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다. 나는 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창조 능력이 있다. 내가 원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 나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행운을 불러들이는 자석과 같은 존재이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성공을 보장받았다. 내 삶은 풍요로움으로 넘쳐나고 있다. 내 삶은 부와 행복으로 넘쳐나고 있다. 나는 이런 내가 좋다. 나는 이런 나를 사랑한다. 자, 이 모든 말들은 잠재의식 깊숙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감사와 사랑과 풍요로운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일이 안 될 때나 힘들 때 용기를 주게 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주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상태로 깨어나도록 합니다. 숫자 5에 5분의 1씩 깨어나도록 합니다. 자, 준비하세요.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온몸에 생기가 돌고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셋, 온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넷, 의식이 들어옵니다. 이제 눈 뜰 준비하세요. 5, 눈 떠주세요. 몸을 한번 쭉 흔들어 주시고. 좋아요. 이상희 이사님은 오늘 처음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좋습니다. 상상한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냥 그렇다고 하지 말고. 네? 상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요. 네. 교수님의 말에 이어서 매달 네. 1,000만 원씩 들어와서 네. 2027년에 그 번 거의 반을 저금을 해서 2027년에 5층짜리 건물을 사서 아래는 카페를 바라던 거, 네. 2층은 놀이공간, 그 다음에 3층은 스튜디오와 그 다음에 그 음악 감상할 수 있는 그 스터디 그거 와, 하시고, 현실적이네요, 아주. 그 다음에 5층은 저희 살림집, 그 다음에 네. 옥상은 텃밭.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네, 거기에 그것도 있어요. NLP 체면 상담센터. 상담센터. 상담센터도 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어울러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텃밭을 가꾸면서 마음을 치유하면서 그렇게 네. 하는 방향으로 네, 그걸 상상했습니다. 그게 현실감 있게 다 상상이 되셨나요? 네, 그렸습니다. 느낌 어때요? 그 상상의 느낌입니다.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네,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그럼 제대로 하셨네요. 제가 왜 꼬치꼬치 묻느냐 하면 제대로 상상을 하셨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박영국 선생님은 뭘 상상하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학위 받는 장면? 강의하는 장면? 네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거지. 그리고 또그 사회복지하고 NLP하고 겸해서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좋아요. 우리 오경수 기사님은 뭐 상상하셨어요? 상상하다 잘 잤어요. 중간에 너무 빨리 체면에 걸려가지고 아우 잠이 이게 들리긴 들려요. 바닷가- 근데 체면이죠, 교수님. 그렇죠. 말씀 다 들려요. 아, 그래 깨어나서 이거를 또 생각을 하다가 또 자고. 중간중간에 끊기죠. 네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상태에 들어간 거죠. 바닷가 상상하셨죠? 바닷가. 네, 네 바다가 다 들었어요. 바닷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걸으라고. 예, 제가 오래 사자. 강원도 가서 어싱했잖아요. 계속 바닷가. 네네. 그거 상상하면서 떠올랐어요. 잘하셨어요. 한숙희 기사님은 뭐 상상하셨어요? 일 똑같죠. 그- 바닷가는 제가 여름휴가 때 동해안 갔다 왔으니까 네. 그림처럼 펼쳐지죠. 그리고 중간중간 졸죠. 중간 졸고 졸아도 괜찮아요.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 강구성 원장님은 뭐 상상하셨어요? 바다 없는 평화로운 경지. 음. 너무 편안하다. 오케이. 체면 그 우리 이상희 선생님 체면은 어때요? 체면 오늘 경험해봤는데 뭐 체면에 내가 걸린 것 같아요? 아니면 안 걸린 것 같아요? 체면이라는 거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니면 나 자신의 조금 동기부여를 만드는 게 체면이 아닌가. 점진적 신체 이완 기법은 이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에 대한 그냥 그 좋은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기법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해석은. 이제 긴장을 풀고 힘을 네, 빼는 그 따라 하셨죠? 네. 몸 편안해지면 느꼈나요? 느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느낀 거를 그럼 아직 편안해지진 않았네 그러니까. 아, 네. 아직 쟤랑 나랑 제 기법이요. 네. 그렇게 확 닿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 쟤한테 제가 매료돼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을 빼는 거. 뭐 바닷가 산책하는 건 어땠어요? 아, 맨발로 아, 걷는 거. 그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만약에 제가 바닷가를 안 갔으면은 경험을 못했겠지만 네. 상상을 못했겠지만 바닷가에 대한 경험에 따라서 거기에 상상을 조금 더해서 네, 경험은 했습니다. 바닷가, 푸른 바다, 파도 치는 거, 그 다음에 신발 벗고 제가 양쪽 이렇게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 그런 거는 해봤기 때문에 상상을 그리면서 체면을 걸어봤습니다. 그러면 됐네. 뭐 이게 체면이 이제 신기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근데 다른 분들은 처음에 눈을 아무도 뜬 사람이 없는데 이상형 이사님은 눈을 떴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눈을 뜰 수 없다고 자 믿어버리라고 눈을 뜰 수 없다고 믿으라고 이제 암시를 주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눈을 안 뜨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근데 뜨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떴죠. 아니, 떠도 된다 그래서 자 이제는 그래서 이제 떴는데 교수님께서 안 떠야 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감고 있었어요. 아, 억지로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이상형 이사님은 제가 볼 때는 라포 체면적인 라포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포. 아직 제가 이렇게 체면적인 라포가 형성이 안 됐었던 거죠. 자, 계속 이제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라포가 형성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이 체면에 잘 그릴 책임이라서 보기는 의사님하고 저처럼 맨날 졸게 될 거예요. 네. 그냥 체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가버려. 그렇지 맞아. 그 처음에는 다 눈을 떴던 분들이죠. 근데 눈을 이제 못 떠주죠. 진짜 눈을 못 떠죠. 아니 떠주게 해도 안 되죠. 그렇게 변합니다. 지금 점진적 이완기법하고 제가 바다 상상을 시켜드렸거든요. 바다. 이제 체면의 가장 기본은 긴장을 풀고 힘을 빼는 겁니다. 긴장을 풀고 힘을 빼는 겁니다. 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장을 풀고 힘을 빼는 것만 가지고도 체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자기 체면에 들어갈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또는 소파에 기대어서 그냥 눈을 감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힘을 쭉 빼는 것이요. 그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다고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난 눈을 뜰 수 없다, 눈을 뜰 수 없다. 특히 눈 주변의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을 뜰 수 없다고 믿어버리면 정말 눈을 뜨기가 힘들거든요. 진짜. 그 상태를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눈을 뜨기 힘들구나. 자, 눈을 뜨기 힘들고 그러면 약간 얕은 체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 전체 힘을 쭉 빼주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제 바다를 상상하셔도 되고 들판을 상상하셔도 되고 산을 상상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인데 우리 박영수 선생님은 바다가 좋아요? 산이 좋아요? 산. 우리 오경수 이사님은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저는 바다. 바다 좋고. 우리 한숙희 이사님은 뭐가 좋아요? 우리 강구성 원장님 예? 산 좋고. 우리 이상현 이사님은요? 바다 좋아요. 그럼 아까 바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산이 좋은 분을 위해서 제가 산 상상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가나요? 예, 이제 눈 감으시고 편안하게. 왜 웃으세요 선생님? 앉아야지. 자, 편안하게 이제 산길 상상 한번 해봅니다. 편안하게 눈 감고 심호흡하세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자,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산을 상상합니다. 산. 과거에 가보았던 산일 수도 있고 최근에 가보았던 산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TV 화면 속에서 보았던 산일 수도 있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상상 속에 산을 상상하셔도 좋아요. 그냥 산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것도 좋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산길을 올라가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한 걸음 한 걸음 등산로를 따라서 산길을 올라갑니다. 여기저기 나무도 있고 이런저런 꽃도 피어 있습니다. 어떤 꽃이 피어 있을까 한번 가볼까요? 자, 빨간 꽃, 파란 꽃, 노란 꽃, 하얀 꽃, 이게 다양한 꽃이 있네요. 이 꽃을 한 송이 꺾어서 내 꽃꽂이로 가져갑니다. 숨을 쭉 들이마시면서 꽃 향기를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 배부 깊숙이 파고드는 꽃 향기를 느껴봅니다. 아주 기분 좋은 꽃 향기예요. 이 꽃 향기를 맡으면서 이제 계속 산길을 올라갑니다. 아름다운 바위도 있고
산길 올라가는 기분이 너무나도 상쾌합니다. 시원한 공기가 너무 좋네요. 아주 맑고 시원한 공기입니다. 이제 제가 숫자를 하나에서 5까지 세면은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몸과 마음이 더욱더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하나, 산길 올라갑니다. 더욱더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둘, 계속해서 올라가세요. 편안합니다. 셋, 아주 편안한 산길입니다. 아주 편안한 산길입니다. 네, 잠시 후에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5, 정상으로 가세요. 예, 정상에 올랐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자, 멀리 논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이런저런 집도 보이고. 네, 좋아요. 숨을 쭉 들이마시면서 산 정상에서의 상쾌한 공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숨을 쭉 들이마실 때 이 상쾌한 공기가 온몸을 가볍게 만들고 온몸의 모든 스트레스, 독소를 다 해소시켜줍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산 정상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미래를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오늘 설정했던 목표 설정입니다.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목표를 머리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이루어지면 나의 모든 삶이 긍정적이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멋진 미래를 머리에 떠올려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앞에 큰 영화 스크린이 있다고 상상하시고 영화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 봅니다. 내가 이런 모든 성공의 결과물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멋진 나의 미래의 영화를 보세요. 내가 이런 모든 성과를 바라보세요. 자,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박수갈채를 꺼내고 축하, 찬사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너무 마음에 들죠? 너무 행복합니다. 마음에 들면 고개 까딱까딱하세요. 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제 영화 첫 장면으로 다 돌려서 다시 영화 속의 주인공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심호흡 쭉 하면서 다시 영화 속에 들어가세요. 심호흡 쭉 하면서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모든 걸 누리고 경험합니다. 모든 걸 내가 이루었다고 상상하세요. 그 성취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다.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다. 내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나는 운명적으로 성공을 보장받았다. 나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자, 이 모든 말들이 잠재의 시소에 깊게 새겨집니다. 힘들 때나 자신감이 떨어질 때 힘을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몸에 활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뛰어날 준비하세요. 숫자 5에 5분을 지켜납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온몸에 생기가 돌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셋, 온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넷, 의식이 들어옵니다. 손들 준비하시고. 5, 눈 떠주세요.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편안해지죠. 어때요? 네. 처음보다 두 번째가 더 낫지 않나요? 아, 예. 네.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도 돼요. 아, 전 바닷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꼭 그 예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최면 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 아까 산 좋다는 분, 네. 박용욱 선생님 어때 지금 산 해보니까? 2012년도인가 그때 이제 마라톤 클럽에서 네. 또 밤에 11시쯤에 거기 설악산에 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에 거기에 도착되니까 한 새벽 3시부터 이제 그걸 헤드랜턴 하고 거기 이제 설악산에 올라간 그때를 상상하면서 아 이거 정상에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된 기분으로 거기 이제 올라가서 그러니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그냥 올라왔던 게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오르니까 아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세상들을 내가 조금 동기부여해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 우리 강고성 원장님 네. 산 저는 해보. 30년 전에 설악산, 울산 바위, 소충, 충청, 대천까지 올라서 그 정상에서 그 행복감, 쾌감, 성취감. 그게 느껴져요? 예, 예.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분은 산을 유도를 해주면 훨씬 더 잘 빠져들겠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를 상상하면 훨씬 더 빠져듭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산 바다가 아니더라도 나만이 좋아하는 행복한 느낌을 주는 선호 장소가 있습니다. 들판일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 제가 이제 유도하다 보면은 자기 방 안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게 편안하대요. 네, 침대를 상상하는 것도 좋죠. 침대. 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요. 그래서 그 삶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그 포인트에 맞게 유도를 하면 체면에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심화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체면을 좀 깊게 하는 거 이것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오늘 기본적인 거 좀 알려드립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계단이 있고 산길이 있어요. 자 아마 도시인들은 엘리베이터가 좀 친숙하겠죠? 엘리베이터 그렇죠? 엘리베이터 싫어하는 분 계세요 혹시? 싫어해요? 혼자 타는 건 좀 무서워요. 오 그래요? 약간 그 두려움이 있어.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딱 묶어놓는 그 아, 사고가 당한 건 아닌데. 혹시 밀폐 공포가 있나요? 저기 어디 갇힌다는 느낌? 네, 사실 엘리베이터 혹시 옛날에 어릴 때 어디 갇힌 적이 있었나요? 뭐 그런 거는 기억은 없는데 엘리베이터에 혼자 tas을 때 그런 그 강한 이게 압력이 있어요. 전 안에도.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체면으로 다 돼. 그 치료를 하면 되겠네. 오늘 네, 체면에 걸려서 지금 엘리베이터 이제 극복할 것 같습니다. 앞선다 앞서. 그 저기 일단은 엘리베이터는 체면에 안 걸려도 치료할 수 있고요. 좀 오후에도 저기 이거 끝마치고 괜찮아요. 힙 기법 이제 들어갈 거니까 우리 하이 양식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치료할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벌레 공포도 좀 치료해야 되죠. 네네네. 벌레 공포. 치료 타임이니까요. 그때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해요. 아 그렇구나. 혹시 이제 어릴 때 좁은 방이나 좁은 공간에 갇혔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억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워낙 싫어해서 원래 그렇구나.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하면 안 되겠네. 괜찮아요. 계단 기법을 한번 해보죠. 계단 내려가는 건 괜찮죠? 네. 계단을 한번 해보죠. 계단 좋아요. 자, 눈 감아주세요. 편안하게 다시 또 심호 마시고. 자, 이제 끝없이 펼쳐진 계단을 내려다보세요. 계단 맨 위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자, 우리 남산 타워에 계단도 있죠. 또 우리 부산에 가면 뭐 용두산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또 계단이 있어요. 또는 뭐 부산의 어떤 영도다리 쪽에 뭐 어디든지 계단은 있습니다. 자, 끝없이 계단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래로 계단이 상상되신 고개 까딱까딱하세요. 지금부터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간다고 상상합니다.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뭔가 마음은 더욱더 편안해지고 더욱 깊은 체면으로 빠질 거예요. 제가 열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갈 테니까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열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셀 때 모든 계단을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재의식의 깊은 문이 열리고 깊은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내려갑니다. 더욱 깊게 이완됩니다. 더 깊게 더 깊게. 9. 계속 계단을 내려가세요. 더 깊게 이완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8. 더 깊게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7. 더 아래로 6.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더 깊게 이완됩니다. 5. 이제 반쯤 내려왔습니다. 더 깊게 이완됩니다. 아래로 4. 더 아래로 3.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2. 잠시 후에 완전히 계단 아래로 내려갑니다. 잠재의식이 깊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1. 계단을 완전히 다 내려왔습니다. 아주 깊게 이완되었습니다. 깊은 체면에 들어왔습니다. 잠재의식의 깊은 문이 열립니다. 자, 이제 제가 하는 말을 가슴 속에, 잠재의식 속에 새겨주세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머리카락 같은 사람도 없고 나와 똑같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유일합니다. 나는 나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나는 나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나는 나만의 가치가 있고 나만의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나만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럽습니다.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고쳐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나만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성공자입니다. 나는 성취가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나의 꿈과 목표는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런 내가 좋습니다. 나는 이런 나를 사랑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말들은 잠재의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깨어날 준비하세요. 하나부터 5까지 시어 내려갈 때, 세 올라갈 때 5분 일찍 깨어납니다. 이제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온몸이 생겨 돌립니다. 셋, 기분이 아주 좋아요. 넷, 의식이 들어옵니다. 눈 준비하세요. 5, 눈 떴습니다. 이제 세 번은 세 번째 됐거든요. 세 번째 하니까 어때요, 우리 이사님? 그래, 느낌 이야기하세요.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느낌의 차이가 있나요? 기법이 참 많구나. 기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죠. 기법이 참 많은데 그 저에 대한 암시가 세 번째 하니까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 11가지 다 하면 제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11가지를 다 못해요. 앞으로 체면 시간에 다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 체면만 좀 가르쳐드리고. 좋아요. 우리 박영호 선생님 어때요? 세 번째는 어때? 세 번째. 편안한 상태에서 나의 잠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인을 시키니까 무엇이든지 못할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오경수 이사님은요? 이번엔 안 졸았죠? 거의 네. 어때요? 매우 좋은 느낌, 편안하고 그 상상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거? 제가 내년에 마음치유 상담소 오픈할 예정이에요. 10월달에. 10월달에. 오케이. 좋아요. 우리 한숙기 이사님은 어떠셨어요? 체면에 걸리면 좀 불편한 상태에서 불면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체면에 걸어가지고 깨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원래 그 체면에 걸리는 것만 해도 불면증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면에 걸어 놓으면 되는 게 되겠구나. 오케이. 그렇습니다. 우리 강구선 원장님. 나만의 지상 천국, 나만의 세계에서 행복하다. 하나. 자, 체면이 별거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체면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체면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자기 체면에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 저런 기법은 그 상대자에 따라서 저 기법대로 그냥 하나씩 골라서 쓰는 거죠? 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바다가 좋다고 그러면 바다를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계단 기법은 어디가 좋은 거예요? 계단 기법은 이제 점진적 이완을 통해 일단 1차 체면에 걸린 상태에 네. 체면을 더 깊게 만들겠죠. 더 깊숙하게 그래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깊숙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단 기법이나 산길 기법이나 엘리베이터 기법을 쓰는 거예요. 또는 숫자 세기, 열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세는 거, 이것도 체면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자, 열 더 깊게 이완됩니다. 더 깊게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을 깊게 할 때는 반드시 숫자를 거꾸로 세워야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세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열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세워 내려가는 거. 이게 이제 체면 깊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빠져든다고 생각해요. 빠져드는 건 아래로 빠져드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숫자 아래로 깊게 세. 편안한 상태로. 예. 근데 이제 체면은 피암시성의 상태, 이런 암시가 잘 먹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면에 걸린 상태에서 깊게 체면에 빠져듭니다라고 계속 암시를 주면 실제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부터 하나까지 쭉 거꾸로,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1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도 1부터 하나 거꾸로, 산길을 내려가는 것도 1부터 하나 거꾸로 세워 내려가는 거예요. 자, 뭐 산길 같은 경우 보면 설명만 할게요. 산 정상에 서 있는 나를 상상하세요. 산 정상. 지금부터 산 아래로 내려가는 상상을 합니다. 제가 1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워 내려갈 때, 자, 몸과 마음은 더욱더 이완되고 깊은 체면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열 상기로 내려갑니다. 더 깊게 이완됩니다. 더 아래로, 더 아래로 쭉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때 목소리도 중요해요. 아래로 하는데 아래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체면을 빠져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게 아래로 빠져들게 이렇게 저음으로 이제 뭐 이렇게 목소리 낮춰줘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는데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톤을 높여버리면 이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좀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체면 유도문 이런 건 이제 체면 교재 제가 이제 들으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걸 책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이제 빠져들게끔 계속 목소리 훈련도 좀 하셔야 돼요. 강의형 목소리와 체면형 목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제 목소리 아까 유도할 때 목소리하고 지금은 다르죠. 네. 지금 대화할 때 상담할 때 목소리라면 아까 이제 체면적인 목소리죠. 또 대강당에서 그때 제가 리치클럽에 강의한 것처럼 한 200명 앞에 강의하면 톤이 또 올라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연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열정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체면을 유도할 때는 조금 뭐 묵직하면서 좀 내리 까는 릴렉스를 해야 돼. 자 릴렉스 편안하게 이게 이제 이 중저음에 중저음에 목소리 내리 깔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목소리 내가 줄었죠. 자, 내 목소리. 그러니까 대화형 목소리 유도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요. 교수님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그 자기 체면을 거는 때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갖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 유체이탈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되잖아요. 유체이탈 예. 그래서 자기 그 영혼이 자기를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아주 굉장히 이제 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 영혼의 무게는 깃털 같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유체이탈 체험을 하면 육신과 영혼이 딱 별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영혼이 빠져나온 육신은 완전히 물체잖아요, 물체. 네. 이제 그런 경험도 어쨌든 이제 저런 자기 체면 상태에서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체면하면 가능할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그 유체 이탈이 되면 나는 몸은 여기 있고 여기 바깥에 이제 나오지. 영혼이 따로 자기 다른 몸을 게 보여요? 그게 가능해요. 이제 그거하고는 달라요. 가능한 사람이 있죠. 어떤 느낌이?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진 않는데 천정에서 이렇게 내다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영혼이 깃털처럼 가볍게 자기 몸에서 딱 빠져나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이런 책상이나 이런 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영적인 감각이나 직관이 뛰어난 사람은 이제 유체 이탈이 가능하세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때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냐면 그런 그 체면과 자기 이게 되면 고통을 느끼지 않거나 이럴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 체면 상태에 들어가거나 유체 이탈 상태가 돼버리면 그 별로 그렇게 신체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못해요. 그럼요. 진짜 이 고통은 느끼지 않죠. 안 느껴져요? 그렇죠. 이 몸을 빠져나왔으니까. 얘는 아프면 아직 얘가 느끼지 못하죠.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감. 이제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그게 가능하죠. 아, 명상을 하시네. 대단하시네. 유체 이탈이라 그래서 지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 유체 이탈의 대명사가 달마대사거든요. 달마대사 아시죠? 네. 달마대사는 유체 이탈에서 저 천상세계 천계를 잠잘 때 자주자주로 맡아나듯 그렇게 이제 자기 체면을 걸면서 잠을 자잖아요. 잠잘 때 이제 완전히 이완시키고 나서 이렇게 자기 그 체면을 걸면서 잠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더욱
나누는 데서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나? 아니요. 아니 여기 자기 침대에서 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웃어요? 여기서 내가 너무 훈련하면 돼. 5살 같은 애기 질문이. 여기서 훈련하면 돼. 자, 저기로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 여기 누우면 침대야 누워봐. 그럼 내가 걸어줄게. 그건 싫어. 요즘 쉬는 시간 좀안 아, 지금 이제 잠깐 휴식할게요. 예, 쌀좀 쌀을 씻어요?